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김영길입니다. 12월 29일입니다. 금요일은 제주 교차 경주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일 네. 서울 경마 휴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은 이제 제주 부산, 제주하고 부산. 그리고 일요일은 부산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 경마 시행이 네. 조금 더 마음이 좀 안정되긴 합니다. 그렇죠. 매일 조교를 보고 말 상태를 확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략전을 좀 펼쳐서 대승을 좀 거두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경마다 보니까 들쭉날쭉하죠. 아무래도 성적이. 그래서 이제 서울 경마를 안 하다 보니까 부산 조교를 하루라도 좀 더 보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렇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착실히 준비를 한 만큼 결과도 좋기를 기대하고, 제주 경마는 사실 이제 새벽 조교 관찰을 못해서 답답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복귀를 중점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무 내용 없이 UCC 방송을 찍는다는 거는 우리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복귀를 열심히 했고, 또 일단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편성에 어떤 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복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또 현장 상태까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 고객분들께 좋은 적중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난주 저희가 제주 UCC 방송 내용이 나쁘지 않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복병마 추천드렸던 말들도 입상을 많이 했고, 또 승부처 경주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올 제주 했을 때 2주 전이었죠. 그때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도 내용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먼저 승부경주 김영균 의원 6경주, 8경주, 11경주를 예고를 드립니다. 김재민은 4경주, 9경주, 10경주를 예고 드립니다. 일경주입니다. 800m 레이스 300점 이하 마필 3세 이하 마필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세 이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해가 바뀌면 전부 이제 4세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2세 말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일단 대가리를 뭘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눈에 띄었던 마필이 있습니까? 네, 일반마 전구광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필이 데뷔 이후에 2착, 데뷔전에서 2착으로 받고 직전경주 우승을 했어요. 근데 마체가 이제 230km대 나가는 말인데, 의외로 스타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발놀림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선행을 나갔던 그런 말인데, 지난번에 우승할 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거리, 그리고 또 1번 게이트, 거기에 가장 이제 점수를 많이 줘야 될 내용이 바로 이성민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승을 못했어요. 첫 승을 못했어. 신인 기수 중에 가장 지금 우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수인데,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승 선물. 요건 이제 선행 가서 해 박히기 전에 첫 승을 해야죠, 일단은. 근데 요게 가장 유리하죠. 도망가는 말이니까. 선행 가서 우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도 수월했고 종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뒤에 따라오는 말들하고 더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코나 돌 때는 사실 좀 뭉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반으로 갈수록 훨씬 더 격차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전구간 같은 경우는 이번이 진짜 우승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폭탄마 4번 막 꼭지점. 꼭지점. 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출발이 사실 빨랐거든요. 출발은 빨랐는데 예곽이다 보니까 인코스에서 밀고 나오는 마필들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예곽 전개를 하고 3선 줄서기를 하고 직선주로 해서 이제 무디었졌는데, 지난 경주가 사실 대길 팔리고 깨진 거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좀 많이 불었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게이트 조건을 감안하고 전구간이
먼저 선행을 갔을 때 꼭지점도 바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주보다는 좀 이번 경주가 유리한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번마 꼭지점은 인기 순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폭탄마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대가리 팔릴 마필이 아무래도 7번마 찰나란 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사실 늦발을 하고 네. 늦발을 하고 중속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고서 이제 선행마가 우승한 경주에서 늦발하고 올라와서 2착이면 정상 출발이면 얘도 그렇죠. 세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국왕은 이미 400m에서는 이제 붙어봤던 마필이라. 그래서 폭탄마 혹시 있습니까? 저는 9번마 런업 큐를 이번 경주에 폭탄마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폭탄마. 네, 지난번에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인기 순위 1위였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문현진 기수가 이때 말몰이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어설픈 말몰이에요. 네. 일단은 뭐 순발력 좋은 말인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어요. 일단 수월하게 선행을 나갔죠. 수월하게. 나가긴 했는데 계속해서 옆에 말들하고 이렇게 뭐 내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이제 경합하게 만들고 사정권 안에 있었다는 네, 얘기. 그리고 이제 사코로 돌면서는 네. 딴마필한테 이제 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도 말 타는 게 채찍도 그렇고 채찍되는 것도 그렇고 좀 어설펐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김경훈 기수로 바꿨습니다. 네. 다부지게 몰아준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1위였던 말인데 이렇게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있다. 이럴 때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듭니다. 네. 7번마 찬란한 꿈이 이제 대가리 팔리는 경주로 볼 수 있는데 네. 런어큐가 이제 한진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런어큐가 잘 뛰면 야, 거꾸로 때려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죠. 나오곤 하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말이다. 9번마 런어큐. 저도 이제 4착 잡으면서 네. 좀 위로 올렸거든요. 네. 런어큐를.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폭탄마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 4, 7, 9 네 마리로 일단은 인기마 2두, 배당마 2두. 폭탄마 2두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400m에 있습니다. 신마들 경주죠.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최고 많이 실전 경험을 쌓은 놈이 10번마 문무황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8전을 뛰면 아직 입상이 없으니까 똥마르죠. 거의 뭐 똥말이라고 봐야죠. 예. 네. 이번 경주는 이제 가장 높은 점수 준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저는 이제 6번마 사람 명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주행 심사 때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순발력도 좋았고 네. 종반 걸음도 괜찮았어요. 네. 지금 뭐 1등은 색달공주한테 7마신이라는 차로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색달공주는 뛰던 말이에요. 그렇죠. 쟤네만 1군 말입니다. 그런 말하고 뭐 7마신 차이는 이건 뭐 당연한 결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이 괜찮았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편성 또 망아지 편성에서는 6번마 사람 명품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6번마 사람명품을 대가리 잡았거든요. 예. 2착은 3번마 돈마스타. 네. 요 마필을 뭐 편성을 보니까 봐야 될 만한 편성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네. 주의할 점이 문성호 기수가 깜빡이 팔린다? 요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팔리면? 네. 요건 이제 뭐 거의 우리 뭐 제주 경마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문성호 기수가 요 빨갱이 배당에 팔린다. 네. 요럴 때는 한 번씩 빼고 사는 것도 그것도 요령입니다. 테크닉이. 네. 어쨌든 인기마이 기승에서 입상률이 낮은 기수 중에 한 기수로 볼 수가 있어요. 문성호 기수.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 우리 뭐 경마하시는 분들, 경마 고객들을 이건 진짜 뭐 기만 정도가 아니라 고객이 주는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뭐 기수들은. 안 되는 거죠. 매경주 좀 열심히 타고 최선 다하게 해주면 사실 그럼요. 박수 쳐주죠. 쳐주거든요. 지더라도 박수를 쳐줘요. 근데 안 가는 게 보이고 느껴질 때는 짜증나죠. 욕 나오죠. 뭐. 그럼 재결을 보면 재결 리포트에 없어. 아무것도. 그럼 재결은 뭐 하는 거냐? 일반 팬이 보기에도 흔적이 보이는데 이런 건 좀
관계자들이 재결 관계자들이 만약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조금 더 근데 잣대를 재결이 네. 점점 물러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예, 냉정하게 잣대를 갈수록. 대줘야만 경마장 안 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기수들도 그렇고 마주 조교사 입장에서도 내 말이 이기는 게 좋지.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성호 기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애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돈마스타의 요 기본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는 대로 중위권 전개를 했고 직선주로에서도 별다른 추진 없이 잡고 오면서 종반 걸음을 유지했던 마필이에요. 폭탄이 대안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서는 제가 폭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곽의 10번만 문무황제. 네, 8천 뛰면서 네, 입상이 요게 없는데. 지금 8천 뛰면서 아직 입상이 없기 때문에 똥말이라고 이제 치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직전 경주에서는 또 400m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금 좀 힘에서 좀 힘 부족을 좀 보였던 말인데 네. 일단은 뭐 지난번에 변화가 됐다. 그리고 편성이 거의 이제 다 망하지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말들이.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전적을 쌓았던 말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밀어붙인다면 네. 어떻게 뭐 2차 아니면 3착 정도, 3착 뭐 다양한 승식에 또 활용 가치는 분명히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5번 왕자의 별을 보고 있어요. 왕자의 별. 이거는 지난번에 꼴찌 출발했어요. 꼴찌 출발했는데 바로 중속이 나오더라고요. 출발 자체만 매끄러웠다면 얘는 선두권에 일찍 가세가 가능한 중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만약 출발만 매끄럽다면 400m에서는 뭐 충분히 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출발만 지난번처럼 꼴찌 출발만 하지 않으면 얘가 중속이 좋기 때문에 바로 선두권에 가세가 가능하다. 400m면 초반에 뭐 힘쓰고 종반까지 아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5번 왕자의 별은 폭탄마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도 6번 사라 명품, 3번 돈 마스터. 네.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5번 왕자의 별과 10번 문무황제 두 필 추천을 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400m 레이스예요. 4세 이하 마필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요것도 이제 점수를 어느 마필이 더 주느냐 요거 고민을 좀 했던 경주인데 네. 저는 5번과 3다소식을 조금 더 점수를 줬거든요. 저는 요게 이제 그 예상을 잡고 네. 복귀를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저는 8번 스피드스타가 이번엔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문현진 기수가 탔을 때 마지막까지 열심히 탄 것 같아요. 네. 보이기는. 네. 근데 힘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힘이 남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조희영 기수인데 네. 사실상 그 뭐 문현진 기수는 제가 봤을 때는 힘으로 타는 기수는 아니고 네.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기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타는 기수고 조희영 기수는 그 대신 힘이 좋아요. 문현진 기수보다는 힘으로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기수가 탔다는 점에서 8번마 스피드스타는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5번 3단 소식도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 조희영 기수가 탔어요 이 말을.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좀 주행이 불안했습니다. 예측 사인기를 사인기도 있었고 그거 제어하느라고 하고 제대로 말머리 못했고 주행이 하여튼 굉장히 불안했어요.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야죠. 그래서 타이밍을. 김영섭 기수가 워낙에 노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상까지 해봤던 기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면 저는 8번마 스피드스타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마필이 4번마 최후강자예요. 그렇죠. 예. 김한남 기수가 지난번에 3위를 했는데 기록이 사실 비슷한 마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400m 레이스다 보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네. 기록은. 근데 요것도 지난번에 내용이 있죠. 그렇죠. 아쉬움을 남기게 한. 이게 발주기 안에서 좀 요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늦발했죠. 그리고
제끼는 사이에 당시에 우승을 차지했던 명그랜드가 또 예측 사행하면서 진로를 막아요. 네. 그래 이제 압제를 당하고 약간 400m 레이스였지만 압제 당하고 털어나오니까 한 타이밍 놓친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400m에서 한 타임 늦으면 끝난 거죠. 끝난 거죠. 3다소식은 3다소식대로 예측 사행기 제어하느라고 한 타이밍 놓치고. 그렇죠. 그래서 4번마 최후강자도 좀 아쉬웠고 5번마 3다소식도 좀 아쉬웠다. 여기에 직전 경주에 힘이 좀 남아 있었다. 예, 요 8번마 스피드 스타까지 역시 3마리 정도로 압축을 좀 그렇죠. 여기 뭐 9마리 하고, 출전인데. 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00m 레이스 4세 이하 마필 9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김재민 첫 승부처예요. 1시 15분에 출발합니다. 금요일날 1시 15분이면 뭐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노리는 마필이 있으니 뭐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명마지존이 대가리 팔리는 경주예요. 지난번에 출발 자체가 빨랐던 건 아닌데 강하게 밀면서 종반에 우체찍을 대는데 내측 사행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력 자체로만 보면 채찍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2위에 입상을 했는데 얘는 기대는 부분만 조금 문제지 채찍 반응도 좋고 중속도 나오는 밀어주는 만큼 중속도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6번마 명마지존. 다만 6번마 명마지존의 상대마로 선택하는 마필이 제가 이제 노림수 있는 마필을 추천을 드릴 건데 요게 인기 순위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동영상 분석을 해봤을 때 얘는 왜 안 팔리지? 예, 요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인기 순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 저는 어영부영 팔리는 인기마들하고 맞짱을 떴을 때 제가 노리는 복병마가 다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충마를 명마지존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단방성으로 때리고 복승 때리고 복연 받치면 웬만한 그 인기마들 복승 배당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경주 400m 레이스 뭐 400m든 800m든 맞추면 돈은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4경주를 제가 첫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초반부지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800m 레이스죠. 3세 이하 마필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대가리를 뭘로 잡느냐가 좀 고민스러웠어요. 어느 마필로 잡았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 최근 2연승을 하고 있는 10번마 청금산을 축으로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네. 10번마 청금산은 뭐 너도 나도 다 대가리 잡는 말이고 제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은 6번마 99주입니다. 99주. 99주. 네, 요거 10주 만에 출전하는데 네. 제주 경마장은 공백을 두고 나오는 말들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부 휴양을 해서 말을 거의 뭐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쏴놓는 경우가 많은데 요게 이제 800m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900m 경주에서 한영민 기수 기승을 해서 인기순위 1위였어요. 1위였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거의 바닥을 쳤어요. 근데 얘가 제가 봤을 때는 800m가 적정거리입니다. 800m에서는 자기 걸음을 다 내주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박성광 기수 등짝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적정거리에 기수까지 교체했다면 이건 뭐 승부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지만 6번마 99중을 이번 경주는 반드시 현장에서 한번 노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번마 99중. 네. 저는 이제 1번마 금비늘. 1번은 금비늘? 금비늘은 게이트 이점을 감안했을 때 천금산이 이제 애곽으로 밀리면서 네. 초반 스타트는 엇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금비늘하고 천금산하고. 그러면 금비늘이 일단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고 네. 천금산이 애곽에서 한번 감고 그대로만 줄 서고 따라가면 저는 떼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6번과 99중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사실 인기 순위에서 좀 밀릴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10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네. 폭탄마 가치는 충분히 있겠고, 그래서 과연 축을 어느 마필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 6번마 99중을 놓고 복병을 놓고 거꾸로 때리느냐, 요것도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그렇죠. 경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1번마 금빈을 요 마필을 조금 세게 보고 싶고요. 6번마 99중. 물론 이제 4번마 강호 1등하고 5번마 색달공주 네. 이런 마필들도 뭐 사이즈상으로 보면 도전 가능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천금산을 대가리 놓고 사느냐 마느냐 요거 먼저 일단 고민해 놓고 나머지를 선택해야 될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10번마 천금산을 대가리 놓고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6번마 99중을 대가리 놓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왜냐하면 네. 이 말이라는 게 자기가 잘 뛰는 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거리 적성이라는 게 있죠. 이 6번마 99중은 800m가 정말 잘 뛰는 거리예요. 그래서 뭐 상대가 조금 뭐 세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6번마 99중도 이 인기마들에 못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오경주는 선택을 위해서 현장 컨디션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저는 1번마 금비누를 폭탄마로 추천을 드리고 김영균 의원은 6번마 99중 요 마필을 폭탄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900m 레이스죠. 한라마 3등급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영균 의원 첫 번째 승부 경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경주 12출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는 말인데 얘는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노림수를 두고 승부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승부처로 잡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말을 제가 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더 좋은 배당을 선사할 수 있는 배당말을 우선적으로 째리면서 공략을 합니다. 인기말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복병만 놓고 인기말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복병말을 놓고 복병말을 우선적으로 같이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복병하고 복병이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폭탄이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기 마필은 방어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경주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배당말을 놓고 승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 상태까지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해서 6경주 반드시 좋은 선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연말 아닙니까? 네. 예, 연말인데 6경주 첫 승부, 첫 단추부터 좀 좋은 선물이 되기를 같이 좀 저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김영균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첫 승부 경주 6경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900m 레이스 한라마 3등급 역시 신마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의 점수를 더 주느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마필의 점수를 많이 줬습니까? 저는 8번마 철룡팔부입니다. 네. 이 마필은 이제 휴양을 하고 나서 주행 재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주행 재심사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은 있었지만 걸음발 괜찮았고 편성 봐서는 충분히 해볼만 하고 예전에 이제 휴양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전반에 올라오는 끝걸음도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이동준 기수 아직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뭐 무작정 열심히 탄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8번마 철룡팔부 공백은 있지만 이번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8번마 철룡팔부를 이제 일단은 대가리를 잡았는데 세게 잡으셨군요. 예. 뭐 별다른 추진 없이 중속도 나오고 네. 기대치를 좀 높게 평가하게 하는 모습이죠. 1번마 승전 비만은 몇 착 잡았어요? 저는 3착 잡았습니다. 그러면 2착은? 2착은 3번 무심천득. 똑같이 잡았네요. 네.
예상이 똑같네요. 831이네. 네, 어쨌든 8번만 철룡 8번만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죠. 예, 요 마필은 이제 주행 재검에서 보여준 전력이면 이번 경기에서는 뭐 우승까지 한번 노려봐도 좋을 만한. 근데 이제 저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행체 심사에서 타임이 1분 5초 6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가리 팔리는 무심천득이 지난번에 900m 실전에서 1분 6초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심사 타임이 철룡 8부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10%대 주로 해서. 그렇다면 실전에서 8부와 철룡 8부는 충분히 이 상대들을 다 제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승까지 기대하기 할 만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8번 철룡 8부를 더 세게 잡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8경주입니다. 900m 레이스 500점 이하 3세 이상 마필 9마리입니다. 요거는 사실 기량면에서는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혼전도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 김영균 의원이 이걸 승부로 잡았어요. 예, 잡았습니다. 노리는 마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우리 김재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경주예요. 네, 배당이 나오는 경주. 그래서 재미있는 경주죠. 네. 이게 지금 9두 출전이지만 저는 이게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철저하게 배당을 노립니다. 인기권 5두 안에 안 잡힌 폭탄 배당을 선사할 수 있는 말을 배팅의 축으로 놓고 정말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6경주 역시 뭐 배당 승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경주도 이제 배당 승부인데 이번 주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올해 2017년도 제주 경마 금요 토요 이제 마지막 경마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배당도 아주 짭짤하게 잘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많이 짜여졌습니다. 8경주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노려야 되는 말, 그 말 놓고 좋은 배당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좀 공격적이신데 말이죠. 예, 꼭 좀 적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8경주 이 김영균 의원이 좀 안정적인 선택보다는 연말, 월말 경마에 맞게 좀 공격적인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내용도 좀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 가미가 된다면 네. 예, 꼭 적중을 중배당 이상으로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균 의원의 8경주 승부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경주입니다. 12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김재민의 승부 경주예요. 저도 이번 경주에서 인기만 한 마리를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이제 조금 기복을 보이기 시작한 그런 상태인데 과거에 잘 뛰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모으는 그런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을 만약 꺾으면 이번 경주도 중배당까지 노림수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반부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총 14개 경주에 9경주이기 때문에 중반부를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요 정도 타이밍에 딱 제대로 한 건만 해준다면 나머지 경주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배당 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경주기 때문에 인기만 하자가 좀 있어 보이는 인기만 한 필은 꺾고 승부를 해볼 찬스입니다. 9경주 김재민의 두 번째 승부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1200m 600점 이하 한라마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8마리 아주 비교적 단촐한 편성입니다. 저는 요번 주가 이번 경주를 또 연속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죠. 세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번마 번개승, 4번마 윈드러너 요 두 마리가 주목을 받습니다.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 마필들을 세게 안 봅니다. 사실 버릴 수 있으면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
4번마 윈드러너 요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3번마 번개승도 냉정하게 보면 선행을 가야 좀 더 유리한 그런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행 이 질주 습성이 충돌이 일어나는 두 마리가 주목을 받는다면 분명히 반사이익을 얻는 마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필을 대가리 놓고 승부를 볼 겁니다. 인기말을 인정하면 아주 구배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력으로 때리는 막권은 중배당 쪽으로 먼저 때리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10경주도 1200m 레이스예요. 거리적인 그 적성 부분, 그 거리에 또 특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을 쌍승까지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만약 쌍승까지 성공을 한다면 요거는 뭐 중배당 이상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경주입니다. 800m 레이스 3세 이상 마필들의 경주 10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이제 김영균 위원도 요게 마지막 승부처죠? 네,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승부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90, 11이 90, 11 예. 8경주부터 왔죠. 8경주가 이제 제가 승부처. 아, 그렇죠. 90, 11 4번 연속 지금 승부인데 저 11경주 마지막 승부는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이 주머니를 잠그는 단추를 잠그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인 승부처. 요거는 의지 강한 아주 그 의지가 강력하게 걸려 있는 마필을 놓고 배당을 떠나서 적중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잡은 승부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쪽에 제가 이제 배당 노리는 승부가 2개 있었는데 그러한 경주 뭐 2개 중에 하나만 적중을 해도 뭐 크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경마지만 이번 11경주는 그러한 이긴 경마에서 어느 정도 더 안정적인 그런 마필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요거는 적중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11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11경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800m 레이스 이제 4시 반입니다. 출발 시간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승부경주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적중을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고 먹을 게 있다고 판단돼서 승부 레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만큼 이제 혼전도가 높으면 적중도 그만큼 만만치는 않죠. 그런 와중에서 11경주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승부처다. 요게 마음에 좀 와닿네요. 예, 꼭 적중을 팬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경주입니다. 900m 레이스 1400점 이하 5세 이하 마필 12마리입니다. 요것도 만만치 않던데요. 네. 혼전으로 봐요. 네, 저도 혼전을 보고 있습니다. 대가리 뭐 잡으셨습니까? 저는 11번 유수히어로를 잡았는데 예, 요건 이제 말의 능력대로만 잡은 대가리 말입니다. 그렇죠. 뭐 기수의 뭐 장난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말의 능력으로 잡은 대가리고 네. 제가 이제 우리 고객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외곽의 12번마 광명 일품입니다. 네. 요건 이제 배당이죠. 네. 인기권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김준호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직전 대비 부담량이 3.5kg를 더 받았습니다. 이 3.5kg를 더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핸디캐퍼들이 얘는 능력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3.5kg를 더 실어도 돼. 이런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등짝을 김준호 기수로 바꿔놨어요. 최근 조희연 기수가 계속 탔었는데 뭐 2번 연속 거의 뭐 바닥을 치니까 이번에 이제 김준호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준호 기수가 아마도 이제 올해 제주 최고 네. 뭐 성적을 냈던 그런 기수인데 아마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광명 일품 말 사이즈로도 충분히 되는 말을
특급 기수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마가 이제 4번마 백호군주예요. 그렇죠. 오전 5승이면 센 말은 센 말인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난번에가 1100점 이하 경주였죠. 그렇죠. 요번에 1400점대 이제 마필드라고 처음 뛰죠. 네.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가서 좀 잘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앞에 쉽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얘는 이제 뭐 전부 선행을 갔던 그런 경주인데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또 있어요. 사소취대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뭐 장타지존도 나름 또 꽤 중속이 나오고요. 괜찮은 말이고. 근데 얘가 이제 4번 백호군주가 4번인데 바깥쪽에 선행마가 있으면 좀 덜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그렇죠. 안쪽에 선행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4번 백호군주한테는 정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러질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게 합니다. 그래서 12경주가 어려운 거예요. 백호군주 오전 5승이니까 쎄. 그리고 인정하면 쉽겠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백호군주가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뛸까? 이 생각을 하면 백호군주 놓고 못 사는 건 경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번마 광명일품 요마피를 폭탄마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2번마 장타지존 요거는 극단적인 선행마가 아니거든요. 선입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번 경주에서 사소취대하고 백호군주하고 땅 치고 나갔을 때 장타지존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를 잡고 그냥 곱게 따라갈 경우에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안 팔려요. 요것도. 그렇죠. 안 팔려요. 그래 요것도 저는 매력이 있다고 보는 그런 마필 중에 한 필입니다. 그리고 한 필 더 말씀을 드리면 5번마 청마대부. 전현준 기수는 뭐 요즘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제 뭐 능력발휘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진짜 기승을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아주 제가 지난주인가요? 전현준 기수 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제가 보고서 야 저렇게 열심히 타서 기어코 우승을 하는구나. 졌어요 원래. 졌는데 끝까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말을 이겨버리더라고. 문성호 기수가 전현준 기수의 그런 투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성호 기수도 말은 잘 타요. 말은 잘 타는데 하여튼 뭐 전현준 기수 정도로만 모든 기수들이 좀 열심히 타준다면 대한민국 경마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의 페로비치 못지않죠. 그렇죠. 5번마 청마대부. 그래서 이 기수도 마음에 들고 지난번에는 뭐 출발이 좀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정상 출발이고 또 매경주 최선을 다하는 전현 기수라면 복병마로서 폭탄마로서 그렇죠. 노림수를 좀 가져볼 만한 마필로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1000m 2200점 이하예요. 3세 이상 마필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대가리 저는 3번 잡았습니다. 저는 4번 잡았습니다. 한라왕제. 요건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이네요. 편성으로 보면 삼다평정이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곽용남 기수도 뭐 열심히 탑니다. 저도 이제 곽용남 기수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열심히 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4번마 한라왕제를 요걸 이제 축으로 잡은 이유가 최근 경주에서는 2번의 그 휴양 이후의 경주였어요. 근데 이제 몸도 그렇고 몸뚱이도 그렇고 발놀림도 그렇고 좀 무거웠어요. 마피 자체가.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번 경주 직선주로 해서 결승선 통과할 때 보니까 우르르 거의 몰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남아 있었어요. 힘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휴양 이후에 체중이 좀 많이 불었었는데 요번에 체중만 한 5kg 이상만 좀 빼고 나오면 요건 한번 노려볼 만해요. 체중 5kg. 그래서 저는 4번 한라왕제가 지난번에 그 남았던 힘을 이번에 쓴다면 충분히 입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삼다평정을 2착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4-3.
네. 이거 매력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차피 여기가 지금 또 뚜렷한 뭐 강축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4번마 한라왕제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2번마 명품 태우도 선행이라 네. 요게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는데 요거 힘찬 기운 같은 경우도 또 초속 중속이 좋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코스에 또 5번마 날개도 중속 나오죠. 당대 1번 나오죠. 선행만 만약 무너진다면 한라왕제 올라올 시간 충분하겠는데요. 그렇죠. 한번 노려볼 만하겠네. 저도 요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3경주는 단방으로 딱 해봅시다. 3, 4 단방. 3, 4 단방. 두 마리만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슬리는 거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두 마리만 얘기해줬어. 그럼 한 구멍 뭐 자기가 그런 거 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말 상태 확인하고 정말 때깔 좋고 그렇죠. 아주 활기 넘치고 그런 놈 있으면 이제 저희가 또 추천을 빠릿한 드릴 놈이 거니까 있으면. 예. 뭐 한번 참고를 또 하셔도 좋고. 예. 예. 3, 4 복연도 짭짤하겠는데. 아, 괜찮죠. 예. 예. 복연. 삼복승. 네. 예, 좋습니다. 13경주는 4번마 활라 황제 요 마피를 직전 경주 끝나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힘이 많이 남아 있었다. 폭탄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3번마 삼다평정, 4번마 한라 황제 두 필만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800m 레이스 6,000점 이하 5세 이하 마필 9마리입니다. 뭐 전력은 드러난 그런 마필들인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번 경주도 전개상 충돌이 불가피한 네. 그런 경주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을 어느 마필이 나갈까? 요것도 고민이 되지만 네. 선입권에서 참고 타는 놈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대가리 뭘로 잡으셨나요? 저는 뭐 축은 6번 인류어천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제주 일마배, 요건 이제 제주 그랑프리죠. 예. 거기서 4차로 말인데 워낙에 잘 뛰었어요. 지난번에 아주 그 강자들과의 일전에서 나름 또 선전을 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6번만 인류어천을 대가리 잡았는데 네. 요 대가리 잡은 거, 축 잡은 거보다는 저는 요번 경주도 역시 배당마를 한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8번만 우당거목입니다. 우당거목. 우당거목. 예, 요게 이제 지난번 박성광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선행 같던 말을 옆에 바싹 붙여가지고 네. 계속해서 경합을 하면서 탔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밥마신 뒤에서 이렇게 계속 거의 경합하는 형태로 탔는데 요게 지난번 탈 때 보니까 4코너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채찍 한 대를 안 대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 선행 갔던 말 바로 옆에서 거의 경합하는 정도로 탔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기습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m, 지난번에 1000m였고 이번 800m인데 네. 거리도 짧아졌어요. 그만큼 유리한 거리입니다. 선행마가. 지난번 1000m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800m에서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감량 6.5kg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얘는 뭐 승부를 저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3번마 선봉전설을 좀 세게 보거든요. 선봉전설. 네, 선봉전설 같은 경우는 이제 13경주에 제가 추천드린 마필이 박용남 기수예요. 그렇죠. 연속 입상을 하느냐. 요거 사실 13경주 입상을 대가리 치고 나면 마지막 경주에 또 대가리 놓고 사기가 조금 찝찝한 감은 있어요. 솔직히 뭐... 연속 입상이라는 게 네. 매경주 이제 열심히 타기 때문에 힘소진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전개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돌이 닮아도 선행 가야 잘 뛰죠. 네, 그렇죠. 예, 우당거목도 저는 굉장하게 봐서는 선행이 유리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9번 한라정복도 마찬가지. 네. 그러다 보니까 선추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은 그래도 3번마 선봉전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6번마 1, 2, 저는 세게 보죠. 네. 세게 보는데 노림수를 저는 그래서 3번마 선봉전설을
가장 역시 반사이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3번마 선봉전설 요 마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도 딱 3마리로 갑시다. 그렇죠. 네. 예, 6번마 인류어천, 8번마 우당거목, 3번마 선봉전설 딱 3마리 합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어쨌든 뭐 최선을 다 했는데 그렇죠. 결과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산 경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부산에서 실제로 이제 거주하면서 새벽 조기로 관찰을 직접 하기 때문에 서울은 동영상으로 보죠. 제주는 복귀를 하고 지금 방송을 찍습니다. 부산은 직접 새벽 조교 관찰하고 이제 UC 방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훨씬 내용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기복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구라 제대로 지난주도 그렇죠. 했고 김영균 의원도 기복 없이 꾸준하게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